이제 며칠 전에 또 발표가 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자료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깜깜이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지금 현재 중2 학생들 학부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준비 사항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방향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아학원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예비 중3 학부모님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3에 대한 발표가 사실은 났잖아요. 8월 31일 날 났는데 예상했고 기대했던 내용들이 아니라 1년을 유예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똥이 튀기는 학년이 바로 이 예비 중3, 현재 중2 학생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3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발표가 났냐면요. 결정된 것들. 교과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통합과학과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업에서 교과서가 새롭게 시행이 돼서 2015학년 그 개정안에 맞춰서 수업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과목들을 수능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걸 보기로 했다가 이게 1년 뒤로 발표를 유예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럼 수능에서는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을 어떻게 보냐면 기존대로 두 과목씩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는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통합사회를 교과서를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가 나기 시작을 해서 중2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그들이 수능을 치를 때하고 이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그 입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재수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저희가 지금 고1 애들한테 했는데 지금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축소 또는 폐지로 방향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확정화된 분위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학생부 기록 방법이 약간 변형이 되고 자기소개서 축소, 학교 추천서 폐지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소개서라든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시를 막 치러야 되는 그 주인공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 자기소개서도 한두 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맞춰서 써야 되고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질문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 현행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우리가 1년 정도 더 고심해보고 확정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발표는 이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2학년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2학년부터는 이제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확 달라지는데 그 대입 전형의 변화는 첫 번째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지난 31일 날 발표하려고 했던 게 저거잖아요. 1안으로 갈지 2안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 1안은 이제 사실은 일부 과목들만 좀 절대평가로 가자. 현재 지금 한국사하고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예를 들어 통합사회과학 이런 과목들을 절대평가로 가자라는 거 뭐 이런 쪽으로 갔고 2안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다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다 절대평가로 가자. 이제 이런 안이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3안이 나올지를 내년 8월 31일 날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픽스가 된 거죠. 사실 지난 30일 날 발표하려고 했던 거는 거의 이것이 집중적이었어요. 그렇죠?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집중적이었는데 이게 1년 뒤로 미뤄지게 되니까 이제 그것만 발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능 개편은 물론이고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대학처럼 몇 학점들을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그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선 공약에 걸었던 그런 어떤 내용이었는데 뭐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컴퓨터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고 싶다 그러는데 수강을 했어요. 학교에 그 과목이 있어서. 그런데 꼴랑 10명 들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신 점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4%, 11%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10명 가운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을 절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고교 뭐 학점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속 밀고 간다면 결국에는 내신도 절대평가로 가겠다라는 게 두 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수능 개편안, 또 고교 학점제, 또 고등학교에서의 내신을 성취평가제로 하겠다. 성취평가제는 다른 말로 절대평가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년 2018년도 8월에 마지막 날에 발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 그때가 되면 이제 얘네가 중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3 때는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할지를 지금 열심히 고민 중이고 알아보고 유불리를 따지고 내 새끼가 또 성향이 어떤지를 좀 더 면밀하게 공부를 하시는 기간인데 저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그야말로 깜깜이 상황으로서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전기잖아요. 근데 이 전기는 그러니까 하나고나 외고나 전국고 자사고는 먼저 애들을 뽑았죠. 그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지나고 후기 때는 일반고를 추첨 전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중2인 학생들부터는 동시에 선발을 하겠다. 일반고랑 외고 자사고를 동시에 한 번에 그냥 진행을 하겠다. 그럼 전기가 없느냐? 있죠. 과학고라든가 이런 영재고는 전기로 여전히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외고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명덕 외고를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은 떨어지면 그냥 일반고 지역에 맞게끔 뭐 1지망, 2지망, 3지망 지원해서 쓰면 되는데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미달된 일반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한번 올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절대평가를 한다. 성취평가에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입시 전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입시에 따라서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입시가 딱 발표가 남과 동시에 부동산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오르고 내리고 난리가 나는데 거의 뭐 난리가 나겠죠. 왜냐면 지금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사실은 그렇게 파락군이 그렇게 메릿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남이 약간 잠잠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절대평가가 된다 그러면 90점만 넘으면 1등급 준다는데 가서 그냥 뭐 애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면 좀 시켜서 90점 넘거나 뭐 80점 넘거나 그래서 1, 2등급 맞출 수 있다면 좋은 학교 보내야죠. 그럼 또 이제 부동산이 술렁거릴 만큼 우리 전국이 들썩거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이 부분은 발표를 뭐라고 이렇게 섣불리 단어 멘트를 쓰지를 않고 있어요. 미확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의 논술 전형은 거의 폐지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하고 학부모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들을 좀 덜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논술은 거의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거의 뭐 학원의 도움을 거의 100% 받고 있는 게 논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축소 혹은 폐지를 하겠다라는 분위기고 지금도 대학에서는 논술의 아이콘이었던 고대도 논술을 전면 폐지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대입의 정말 새로운 시작은 중2. 요 학생들부터 거의 마루타로 시작을 할 거다.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좀 계속 바뀌니까 참 이렇게 자주 바뀌어도 되는가 무슨 정부가 바뀌면 입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런 변화의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밀하게 요소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대략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평가는 이제 언론 매체에서는 성취평가다, 고교 성취평가제다 이런 멘션을 쓸 때에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상대평가죠. 내신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뭐 수능도 영어랑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다 상대평가로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집단이 그 4% 안에 들면은 이제 1등급이고 11% 안에 들면은 2등급 안에 들어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질평가는 그게 아니죠. 딱 90을 잘라서 50명이 90을 넘든 120명이 90을 넘든 모두에게 A등급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 학교 애들 무슨 작정하고 물먹일 일이 있습니까? 무조건 내신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었던 건 그동안에 지금은 내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원이 솔직히 잘 돼요. 그래서 내신 때문에 고등학교는 지금 굉장히 지금도 내신 기간인데 내신 기간에만 한 6, 70명이 더 와요. 그리고 내신이 끝나면 좀 빠지고 또 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겠어요? 동점자가 많아지면 황당해지잖아요. 동점자. 그러니까 0.5점, 0.3점 뭐 이런 걸로 점수가 이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걔네들을 도대체 수행평가로 가른다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를 가를 수가 있고 또 11%를 나눌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절대평가로 되면 그럴 이유가 없죠.
당연히 우리 학교가 유리해지고 내신에서 정말 감점, 불리한 점을 당하기 싫게 만들겠다면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쉽게 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어지간하면 1등급, 2등급이 전교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분위기고요. 자, 이러다 보면은 그 와중에 또 똥 싸는 애들이 있죠. 뭐 C를 받고 D를 받고 이러면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그거는 또 이제 학교는 분위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 새끼만 이제 약간 외길 가는 약간 이런 애들이 있는데 A, B 등급은 필수화가 될 겁니다. 자, 내신이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수능도 결국에는 절대평가를 몇 과목을 할 거냐, 전체를 다 할 거냐, 절대평가를 안 하진 않겠다는 얘기인데 수능도 절대평가, 내신도 절대평가.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정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닌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원에 맞게끔 선발을 좀 해야 되는데 뭘 갖고 나눌 거냐 애들을. 여기서 변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생기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생기부가 변별력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난감하죠. 왜냐하면 생기부를 잘 모르시거든요. 생기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자신 있는 학부모가 누가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성공 케이스도 숫자로 뭔가 이렇게 따다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정성적이고 같은 점수 혹은 더 낮은 점수인데 붙은 애도 있고 잘했는데 떨어진 애도 있고 이거는 뭐 굉장히 복불복인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정성적인 평가,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는 변하진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논술을 폐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거의 안 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절대평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게 우리 지금의 어떤 이 정부의 분위기인데 당연히 학교에서 밀어낼 수 있는 부분은 생기부의 교과세특, 전공적합성, 배려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용어들을 생기부에서 골라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우리는 생기부 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당위성이 다시 한번 또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먼저 항상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주제 파악이죠. 주제 파악.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2예요. 정말 여러 가지 중이한테 별명들이 붙여지잖아요. 그만큼 고생을 또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금 찬바람 불어서 괜찮나요, 이제? 애들 약간 돌아오고 있나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거의 뭐 여름에 피크를 달리고 저게 인간인가 아니면 동물인가 인간 대접해줬더니 계속 동물 짓을 하고 있고 막 저희 아이도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고1인데요. 현재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듣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 동물의 언어로 대답을 하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면 저도 같이 동물로 내려가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자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가 판단에는요. 아이들의 자가 판단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가 판단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가 있어요. 그 중학교 학부모님들 모임도 하실 거고요. 주변에서 어떤 평가에 대한 내용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의 내신의 수준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수행평가 수준은 어떤지 이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수행평가의 수준은 정말 다양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 중학교의 생활기록부 수준은 어떤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중학교를 졸업한 선배의 성공 스토리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현행 입시에서는 과학고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내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 그렇죠? 그리고 그 중학교 출신의 아이가 만약에 외고나 자사고를 갔을 때는 완전히 망가지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어느 중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몇 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도 모르고 있고 그 학부모님들도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뭐 어떡할 거야. 지금 전학 보낼 것도 아닌데 여기서 잘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자, 결국 그리고 또 주변의 고등학교와 내신의 유형 그리고 활동의 실적을 파악해야 된다. 결국 지금 우리가 자가 판단을 하는 이유는 넥스트를 위해서잖아요. 고등학교를 어디를 보낼 것이며 그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의 여러 가지 그 3가지 이상의 이런 판단의 기준과 동시에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 몇 군데의 내신의 어떤 유형 그리고 수행평가의 분위기, 생기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행히 이중학원은 초, 중, 고를 같이 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고등간이고 사실은 생기부나 학종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어떤 피드백이 오고 가고 현장에서 더 뜨겁게 느끼는 것은 당연히 고등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샘플로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선배의 조언이라는 그 내용을 좀 보실 건데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라서 내용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지 저게? 어떤 의미가 있지? 저걸 그래서 대성고를 가라는 건가? 아니면 테드를 다 해야 된다는 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뭐랄까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큰애가 지금 고1에 올라가 있고 지금 1학기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가 지나고 8월 달은 어떤 기간이냐면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죠. 그러니까 방학 전후로 해서 각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학사 일정이 다르기도 하지만 1학기 때 진행했던 세특이라든가 독서 이력 사항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여름방학, 그러니까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부지런히 빨리 내라 이렇게 요청하는 아이들 학교도 있고요. 예일여고 같은 경우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그때 애들이 되게 바빠요. 그래서 1학기 기말이 딱 끝나면 랩탑 들고 독서실을 가는 거예요. 애들이 거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해서 맨날 그걸 수정해서 또 내고 다시 또 피드백을 받고 또 내고 다시 내고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방학이 끝나고 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과목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같은 학교에 과목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원도 좀 바쁘죠. 왜냐하면 그걸 첨삭을 다 해주고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글자 수도 너무 오버해서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게 1, 2학기 합산해서 어차피 써야 되니까 1학기 때 다 써버리면 2학기 때 쓸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3줄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생기부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만드는 기초 체력들을 좀 단련을 시키는 거죠. 애는 체력이 그냥 뭐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영양가도 하나도 없고 애가 그냥 버진 피고 이러는 애인데 걔한테 뭐 뛰라 그러고 달리라 그러고 제주 넘으라 그러면은 이거는 엄마 마음이지 해낼 수는 없어요. 관계만 서로 안 좋아질 뿐인 거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들은 생각보다 명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학습에 있어서 단순한 암기 학습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방법은 이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은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입니다. 제가 지금 내신 대비를 기간 중에 있고 오늘은 수업이 유일하게 없는 날이에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있는데 내신 대비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들이 중학교 때 얘는 내신을 잘했던 애입니다. 90이 무조건 넘었고 전교권 안에 들었는데 왜 내신이 오자마자 막 80점대 아래로 떨어지고 70을 맞느냐 그러는데 이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건 아무리 절대평가로 바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범위가 일단은 굉장히 많고 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와서는 막 징징거리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그런 애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엊그저께는 신입생이 이제 왔는데 그 학생은 첫날 수업 듣고 울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서 너 중간고사 때 몇 점 받았나 봤더니 17점, 18점. 그러니까 공부 내공 자체가 없죠.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저희 학원이랑 안 맞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중학교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교 단어, 중학교 문법, 중학교 듣기가 안 돼 있는 애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새롭게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해서 반복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50분 학습 직준형 만들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수능이 지금 70분짜리의 그 지필고사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다들 1시간이 넘어가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보죠. 하루 종일 보고 결국에는 이제 1교시에 국어 보고 2교시에 수학 보고 3교시에 뭐 영어를 보고 4교시에 사탐 가탐 이렇게 보고 5교시에 이제 제2외국어까지 봐야 돼요. 뭔가 애들은 이제 개편이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체력이 안 되는데 무슨 체력이냐면 다들 튼튼하고 잘 매겨갖고 애들이 몸무게는 나가는데 공부 체력이 너무 저질인 거예요. 공부 체력이 한 50분만 앉혀놓으면 난리가 나요.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아니면 못 간다, 토 나온다, 여기 지옥이냐 이제 이러고 가는 애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중1 애들한테 그렇게 하긴 좀 어렵고 애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중2에서 이제 중3 올라갈 때는 사실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약간 지역성이 좀 있는데 별로 급하지 않으세요. 어머님들 성향이. 그러니까 별로 급하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급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기준이 없으니까 급하지 않은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준이 필요하겠죠? 50분, 70분짜리 시험을 보는 아이가 되어야만 해요. 고1 때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게 뭐 되게 빡센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기존적인 어떤 내용인데 우리 애가 그 체력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훈련이 부족하다는 거고 연습이 안 되는 건데 하루아침 안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작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독서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세 특에는 독서상하고 연루를 해서 독서는 무조건 한 학기에 2권 정도씩을 이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내라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그 교과세 특이라는 게 뭐 방과후 수업을 몇십 시간 들었으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그냥 안 쓴 거랑 제가 비슷하다고 좀 비하기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실성? 그냥 학교생활 충실함? 뭐 이 정도 외에는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죠. 하지만 이제 교과세 특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적인 호기심, 이 요인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이 요인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다루는 영어 지문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딱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보면 영어 지문이고요. 공익 광고를 만든 우리나라 천재 감독이죠. 근데 그 감독의 얘기가 영어로 돼 있고 하지만 영어 공부를 하고 문법을 하고 뭐 독해를 하고 단어를 외우기도 하지만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광고라는 영역이 뭘까? 그리고 이 사람은 돈도 안 들이고 별다른 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집중을 주는 그런 효과를 있었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으로도 풀어낼 수 있고요. 디자인으로도 풀어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사회학으로도 풀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이가 그 내용을 가지고 갔는데 한국말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였어요. 영어 과목이지만.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하면은 가산점을 준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하게 돼서 증빙 자료가 있으면 2학기 세특에 써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천재 이재석이라는 책이 제가 되게 한 10년 전에 샀던 책이에요. 사실은 집에 있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봤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찾고 하는 그런 어떤 럭키한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교과학습과 독서를 연결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해요.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통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궁금해. 책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튜브를 찾아본다던가 자료를 찾아본다던가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더 깊이 있게 본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연루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학교에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생기부 학종을 보시면은 이런 어떤 연계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결국 우리 아이가 중학교가 어느 중학교에 속하고 우리 학교 중학교의 수행평가는 어떻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중3이 돼서 고등학교를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저도 저희 큰아이의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건 거의 중학교 2학년 때 다 선택이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알았죠. 아, 얘 인력은 못 보내겠다. 아, 자사고는 안 되겠다. 아, 그럼 어딜 보내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중3을. 걔한테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진 않았지만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애가 수능에 유형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왜 저 수능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객관적인 시험이잖아요. 불광중학교 영어시험, 구산중학교 영어시험, 충암중학교, 상신, 덕산 이런 영어시험이 주관적인 시험이잖아요. 쉽지도 어렵지도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능 모의고사라는 시험에서 얘가 몇 점을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5-6번 봐서 그 증빙 자료가 평균값으로 좀 나와줘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2 학생들 언제 시험 보죠? 오늘부터 봤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2지만 예비 중3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예비 중3이에요. 왜냐면 고3이 입시가 지금 거의 끝났어요. 8월 30일부로 학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고2는 고3이고 중2는 중3이에요, 지금. 중3 애들 막 작업 김진쌤이 막 얘기하길래 야 신경 쓰지 마 이제 고등부 거야. 고등부 거고 중2나 신경 써. 중2에 좀 몰입 좀 해. 중2에 대해서 우리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2학기부터 다 이걸 다 짜야 돼. 그리고 중2는 무조건
수능에 포커스 맞추는 작업으로 쭉 연결되게끔 할 거야. 높은 반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열심히 나누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시험을 5회 이상의 모의고사로 성적 분석을 하고 이걸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애가 졸았네, 뭐 그날 컨디션이 어떻네 이런 얘기는 별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어만 갖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되게 못하는데 수학 더럽게 잘하고 죄송해요. 되게 잘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영수를 저희가 고3, 중3이 되면 국영수를 같이 시험을 지금 보고 있어요. 한 3번 정도 봐서 그 시험도 같이 보는데 의외로 복병이 국어인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시험 성적이 나오니까 되게 흥미로운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예상 등급을 이 내용을 토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고등학교 선택을 할 수 있고 학습 전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것을 지금은 가능합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주아라는 상신중학교 다니는 이 중3 학생이 있는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5회분을 봤더니 100분위가 이렇게 쭉 상향 곡선을 그려서 91%, 91%, 84%를 보여줬다라고 예시를 듭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점수예요. 100분위 점수. 그럼 이 학생이 국어 91 되게 잘하네. 영어 91 잘하네. 수학도 83은 나쁜 거 아니지 않은가? 기준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건 등급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더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정도의 학생이 만약에 대성고를 갔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성고를 가면 국어 내신이 3.5등급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정말로. 이거 보시고 되게 믿을 만한 데이터세요. 이거 생각보다. 그리고 영어는 한 3등급? 얘가 91%라 그러면 3등급. 수학은 4등급. 그럼 대성고 가면은 평균 한 3.5등급 정도 하는 거예요. 내신으로. 그럼 대성에서 3.5등급이다 그러면은 사실 인서울 가기 좀 애매하죠. 어려워요. 약간 그러니까 전형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안정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일여고를 간다 그러면은 예일여고도 대성하고 내신 차이가 그다지 별로 없어요. 여자애들이 더 빡세게 공부하잖아요. 되게 그냥 아주 야물딱진 애들이 막 몰려 있다 보니까 예일이 또 되게 많이 떴잖아요. 최근에.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충암을 간다 그러면 내신 완전 난리 났어요. 1.5등급, 1.5등급, 2등급 해서 자기 세상이에요. 얘는 거기가. 그래서 막 너무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같이 더불어서 PC방도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평균 등급이 1.7등급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저 추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학원에서 지금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받고. 그 점수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적 분석도 저희가 할 거예요. 얘가 듣기에서 틀리는지 작문에서 틀리는지 우리가 독해도 파트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는데 파트 2에서 틀리는 것 같다가 이러시면 안 되고 걔가 틀릴만 한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니까. 근데 파트 1과 파트 3에서 많이 틀린다 그러면 기본이 부족한 거예요. 작문에서 틀리거나 앞부분에 쉬운 문제들에서 틀린다면. 그래서 성적표 보시는 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나누셔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문제다. 애가 맛이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약간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우리가 어머님들 피부과 가시면은 아유 피부가 그냥 다 엉망이네. 그냥 다 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뭐야 돌팔이야? 수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레이저 뭘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돈 벌려고 지금 우리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아이 성적도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를 요구하셔야 돼요. 학원에서도 당연히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3 때 저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같이 작업을 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고등학교별 준비사항을 간단하게 지금 현행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할 때에는 지금 현행을 보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만약에 대성고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는 이 학교의 준비사항은 학교의 활동을 파악을 해서 진로에 맞는 활동 정리가 필요한. 왜 그럴까요? 활동이 너무 많아서요. 활동이 너무 많고 아까 보시면 그 테드 동아리를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이대부고. 이대부고는 1학년 때 과학의 그 단위수가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과라 할지라도 1학년 때는 이제 과학을 공통 과목으로 수강을 하니까 그리고 단위수가 높은데 그 과목이 내신 반영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너무 내신 산출 방법 반영이 다르지만 1학년 때는 전 과목을 다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좋은 대학일수록 그렇고 2학년 올라가면 이제 과학을 안 보고 사회만 본다던가 뭐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이것이 너무나 선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대부고 가버리면 이제 단위가 너무 높으니까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과 갈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고 예일여고는
너무 떴어요, 요즘에. 너무 떴고 뜰만해요. 괜찮아요. 괜찮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제 1화를 말씀드렸지만 예일여고는 3, 4등급도 다 가져가면 써주십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지금 대학교 1학년 간 애들 걔네들 학교 가서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연교시 끝나고 선생님 안 써준대요. 뭐? 제가 그때 물정 올라가고 더 혈기 오세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니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지금. 그래서 막 전화해서 어머니 학교 가셔야 되고요. 선생님 음료수라도 사가야 될 거 진짜로 실화. 음료수는 모르겠고요. 어머니 가셔서 얘기를 좀 하시고 얘가 지금 이렇게 증빙자료 가져갔는데 등급 안 된다고 안 써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좀 됐는데 제 자식 되니까 제가 좀 다시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그렇게 화내서 따질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 권한이 선생님한테 있다는 거 우리는 존중을 해야 돼요. 그 애가 그리고 이제 안 써주는 학교도 그렇습니다. 3.8등급, 4등급이라고 해서 다 써주는 게 아니에요. 애가 예쁜데 어떻게 선생님이 안 써주시겠어요? 애가 너무 정말 진정성이 있고 하는 짓이 너무 귀엽고 이렇게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또 잘 돼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명지고 같은 경우. 저희가 그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 학교에 고3 언니 중에 3.8로 시작한 언니 생기부 장난 아니야. 근데 왜 그런지 따갈 것 같다 내가 보면. 걔는 제가 내신할 때도 제가 너무 속 터져갖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했거든요. 수업할 때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갖고 야 이걸 왜 몰라 막 이러면서 막 속 터져갖고 나 사람 재주도 있다 속 터지게 하는 재주가 있네 얘가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러니까 예민하고 되게 기민한 애는 아닌 거예요. 근데 딱 내신 끝나고 저한테 제가 먹지도 않은 마이쮸 같은 걸 하나 사와가지고 포스트잇 쬐끄만 거에다가 선생님 덕분에 제가 내신이 조금 올랐어요 이러는데 너무 민망하고 고맙고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데 학교 선생님 어떻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걔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써서 주는데 어떻게 안 써줘요 걔를. 그러니까 걔가 되게 잘 돼 있다니까요 생기부. 진짜로.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소름도 끼치면서 이거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전체적으로 인성도 그렇고 뭐 학교 생활에 충실한 것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했더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저희 아이가 여기 다니고 있는데 얘가 그날 카톡 그 푸사의 그 대문 창문의 멘트를 바꿨어요. 명지고 사랑해 괄호 열고 자기 암시 중 자기 체면 중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정말 잘했어.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2등급만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냐. 다 썩었다 막 이러길래 그럴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명지고는 지금 남녀공학인데 남학생들이 남녀공학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많이 지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신에서 너무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은 현행이라면. 그리고 활동도 그렇지 않나요? 활동도 여자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말하는 거라든가 뭐 발표하는 거 수상실적 경쟁을 한다 그러면 무슨 성수에 비례해서 뽑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리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암숭실 같은 경우는 정말 학부모님들이 되게 빠릿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계신 상태에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성공 케이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충암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자체가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수행평가라고 할 게 없어요. 뭐 노트 검사 같은 거 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지금 충암고 고3 학생들 중에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걔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교권 애들 이렇게 따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다른 과제를 그냥 이렇게 툭 내주셨대요. 그래서 너랑 너네는 이거를 해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지가 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반 애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반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애들을 불러다가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판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제 케이스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자랑은 아니에요. 솔직히 창피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근데 엄마가 잘 아세요. 만약에 이거를. 그럼 어머님이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은 우리가 로봇공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내신은 조금 미끄러져 있는 상태지만 이런 활동들을 했고 수행평가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증민자료가 이러이러하다. 시기적절하게 가셔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매니저의 역할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가요. 진짜로. 못 가는 부분이고 숭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이렇게 간담회를 다 참석을 평상시에 하시다가 시즌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오는 시즌은 2학기 기말고사 직후입니다. 그때 타이밍을 진짜 중요해요. 그때 타이밍이. 근데 직후인데 이제 그때 막 애보다 먼저 나서시면 이건 좀 오바고
애가 다 쓰기 시작하고 그런 작업에서 뭐 써주네 마네 확인 작업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잘 이제 민첩하게 같이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서 또 이제 첨삭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준도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게 뭐 전문가 아니신데 누가 그게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잘된 케이스도 좀 보시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 시즌에 파바박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 입시는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 입시상 빈부 차이가 가장 심한 입시. 서울과 서울이 아닌 곳의 입시 실적의 차이가 가장 극심하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입시 실적이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실제로 활용하고 액션을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학부모님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다룰 줄 아느냐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대입의 변화 분석입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이제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수시는 뭐 매 해마다 조금씩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입시 스터디를 같이 실장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안 늘어난 학교가 거의 없어요. 수시가. 그러면 수시의 핵심은 학생부 종합이에요. 대부분 논술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대학은 고등학교의 내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1순위가 뭐 학생부 종합에서 성취도 평가, 생활기록부, 자소서 현재는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수능이 이제 좀 절대평가가 또 된다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그 수능이 뭐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수능으로 최저 과목을 맞춰라.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수월한 어떤 입시의 어떤 기준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생기부의 이 활동과 내신이 정말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는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학으로 좀 갑자기 껑충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제가 스터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뭐 하냐면 대학을 하나씩 찝어요. 실장님들하고 제가 대학을 하나 찝어갖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혹은 넌 자식이 없으니까 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고 본인이 그 대학의 학과에 가려면 어떤 전형이 있는지를 다 알아보자는 거죠.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딱 선정을 해서 저는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를 생각을 하고 수도권 3대학을 지금 뽀개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어학원을 하고 입시 얘기를 많이 하고 영상이 전국적으로 막 퍼져 있고 진짜 웃긴 얘기인데요. 저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서 황당해 죽겠어요, 진짜. 이제 술도 못 먹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수도권 1, 2대학을 꼭 가야 된다. 가야 돼. 왜 못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중2 학부모, 중3 학부모님이 이제 되실 건데 현실적으로 수도권 1, 2대학에만 너무 꽂히셔서 매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도권 1, 2대학에 맞는 그 입시 전형만 알고 계시지 3대학, 4대학을 너무 모르세요. 되게 달라요. 컬러도 다르고 방향도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입시가. 어떻게 다른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그냥 깔끔했어요. 학력고사 대체로 보셨을 텐데 학력고사 보신 학부모님들께서 다들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계시겠네. 그럼 수능 보셨겠네. 근데 학력고사 때는 그냥 한날 한시에 시험 딱 보고 붙었어 혹은 떨어졌어 끝. 그쵸?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후기 봤잖아요. 후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기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기는 깔끔해요. 또 몇 개 대학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 봐갖고 붙으면 가고 아니면 전문대. 아니야? 그럼 재수학원 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원서를 6개를 쓰죠. 6개를. 지금 9월 이제 11일부터 6개 원서의 대란 정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논술을 쓰네, 학종을 쓰네, 막 이러면서 어느 전형에 무슨 과를 쓸 건지가 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자소서 첨삭은 거의 끝나야지 정상인 거고요. 원서 쓰기 전에. 막 4번 항목의 자소서를 막 쓰고 있고 대학마다 4번 항목이 다 질문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짓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대통령이니까 공부 잘하셨겠죠? 서울대를 떨어졌으면 지금 성대 나오셨나요? 경희대 나오셨나요? 경희대를 후기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입시 제도라면은 서울대 떨어져서 그럼 연대도 가는 거예요. 6개 중에 하나니까. 아니면 뭐 성대도 갈 수 있고 그중에 뭐 정말 안전빵으로다가 국민대 하나 넣으면 국민대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럼 어떤가요? 서울대를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국민대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이 완전히 이거는 대학의 서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아버님 계시지만은 좀 입시하고 크게 관심 없고 주로 바깥 활동 많이 하시나 보니 야 내가 너 정도 했으면 나는 100% 서울대 갔다 그냥. 난 시골에서도 그렇게 고생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입시 구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수도권 1대학 안에서 서울대와 시립대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2대학도 중앙대와 홍대, 동국대 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본 바탕으로 딱 깔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수도권 1, 2대학과 3, 4, 5대학은 사실 입시 방향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그 미디어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뭐 입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포커스는 거의 다 수도권 1, 2대학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듣고 보고 싶지 뭐 수도권 3, 4, 5대학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싶으시겠어요? 드라마를 딱 틀었는데 못생긴 남자애가 나오는데 우리가 왜 봐요? 그러니까 매력 있고 뭐가 섹시해야 우리가 보는 거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도권 1, 2대학은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항상 플러스 자기네의 알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건데 저도 입시 치를 때 제가 입시에 가장 그 마루타가 됐던 딱 그 전형에 걸려 있었던 저는 그 딱 세대에 걸려 있었죠. 근데 그때도 수능으로 바뀌는 첫 해였고 굉장히 혼란이 있었지만 좋은 대학들은 다 본고사를 봤어요. 13개 대학이 다 본고사라는 걸 봤고 13개 대학이 부랴부랴 갑자기 자기네 학교에 자체 내의 어떤 영어 시험, 자체 내의 국어 시험을 만들어서 그 학교에 가서 플러스 알파 시험을 꼭 봐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수도권 3, 4, 5대학은 그냥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거의 다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준비 과정부터 달라지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위치 파악을 지금은 못하지만 중3 때는 아까 말씀드린 5회차에 걸친 국영수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위치 파악을 좀 해야겠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대입 전형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그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야지 아니면 어떤 전형으로 가야지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렇다면 내가 고등학교 여기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이제 답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 고등학교에 가서 대입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신이 1, 2등급인지 혹은 3, 4등급 대인지 수능 등급은 객관적으로 고1 올라가면 몇 등급 정도로 시작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고등학교 입학을 좀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생기부도 너무 중요한 게 연습을 한 해랑 안 한 해랑은 너무 달라요. 수상 실적도 물론이고 세특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하나고 썼다 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일반고 간 애들 걔네들이 기가 막히게 써요. 확실히. 그러니까 자사고 준비를 해보고 면접을 보고 이랬던 애들이 뭘 딱 얘기하면 탁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전혀 그러지 않았던 우리의 수많은 이 어린 양들은 그게 뭐예요? 이거 내라고. 다 벌써 냈는데 학교에서 써서 냈는데 책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썼는지 좀 내봐봐. 냈는데 드라이브 못 들어가요. 그 거의 이래요. 거의 이러다 보니까 근데 애가 그런데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연습을 지금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많이 나누시고 수상도 자꾸 트라이얼 해보게 하고 세특도 시즌이 되면 그 시즌이 왔다는 걸 애가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시즌이 온 걸 몰라 애가. 그냥 시험이 끝났대요. 이러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더 웃긴 건 엄마도 몰라. 시험 끝났으니까 여행 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시즌을 같이 이렇게 흐름을 좀 타시는 분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별 내신 등급별의 어떤 내용을 잠깐 보시고 계시는데요. 뒷장을 보면은 건국대학교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 대학에서는요 논술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굉장히 인원을 확충을 높였어요. 학생부 교과도 많이 줄이는 추세예요. 좋은 대학일수록 수도권 1, 2대학일수록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신을 주로 보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내신도 보지만 이 활동을 같이 비교과 영역을 본다는 건데 각 대학에서 애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뽑다 보니까 종합 전형으로 뽑은 애들이 학교에 와서도 학교 생활도 되게 잘하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 대한 충성도도 높더라 이거예요. 근데 내신으로 뽑았더니 얘네들이 이탈률이 너무 높대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고 이렇게 활동 위주로 안 뽑은 교과 전형으로 뽑은 애들이 다니다 막 휴학하고 다른 대학으로 간다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각 대학들도 이제 애들을 유치하기 전략을 막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다 뽑아놨더니 예를 들어 국민대나 동국대나 뭐 이런 대학들 입장에서는 뽑아놨더니 다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뭐 반수하고 뭐 이런 경우들 역학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케이스가 가장 대학의 입장에서는 좋다. 이런 결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을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건대 같은 경우 학종 1전형, 2전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막 되게 뭐 이렇게 했죠. 무슨 뭐 언더우드 전형, 뭐 다빈치 전형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이름에서 그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학종 2전형 이런 이름을 쓰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가 어떤가요? 학종 2전형은 활동을 본다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에 대한 활동, 활동의 성취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는 전형을 학종 2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학종 1전형은 내신의 성취도를 주로 더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뭘 더 보느냐 이제 이런 어떤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같은 과에 같은 학교에 같은 과인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배자 전형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뭐 특기자 전형으로도 갈 수 있고 학종 1전형, 학종 2전형, 정시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문과대학의 영어 영문학과를 보니까요. 학종 1전형, 그러니까 내신의 성취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형에서는 등급의 교과가 있는데 평균 등급이 1.7 이게 뭐냐면은 건국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 학종 1전형으로 붙은 애들을 봤더니 내신 한번 까봐! 그랬더니 평균이 1.7이더라 이거죠. 겁나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일 못한 애는 누구야? 2.4등급도 붙었더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에. 자, 그런데 같은 학교 같은 과 영문학과인데 학종 2전형입니다. 평균 까봐 학종으로 합격한 애들 평균 한번 까봐 그랬더니 평균이 너무 차이가 나요. 4.3등급이에요. 평균 등급이 내신이. 그리고 최저는 헐 7.1등급도 붙었어요. 얘는 출신 학교가 어딘지 대충 냄새가 나시죠? 영문과고 건대잖아요. 그러니까 외고겠죠 뭐. 대원이나 한영 뭐 이런 애들이 안전빵으로 걸었겠죠. 학종 전형. 학종이니까 이제 생기부 잘 돼 있을 거고. 그래서 합격한 케이스의 내신 점수를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커트라인이 아니라 참고하실 만한 수치예요. 근데 지금 이 전형이라는 게 숫자 데이터로 뭔가 추산하는 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약간 많이 눈에 띄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내신이 몇 등급이라는 숫자를 자꾸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사실은 저 부분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른 거는 다 이제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본다, 뭐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내신이 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종 2전형과 1전형의 컬러가 이렇게도 다르고 있고 현행 입시에서 아이들을 뽑게 되는 내신의 극간 차이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정말 활동이라든가 생기부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것은 완전 필수구나.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은 거의 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이제 폐지가 되고 종합 전형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우리 학생들 지금 지난번 간담회가 아마 우리가 겨울에 했었죠. 봄에 아마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드림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드림팀에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따로 특별 관리를 좀 할 건데 일단 생기부를 수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하고 그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어떤 첨삭 작업의 피드백을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중2 밴드가 네이버 밴드가 따로 드림팀 밴드가 따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조아어건의 밴드만 무려 5개예요. 5개고 이 중에는 중2 드림팀이라고 하는 이 밴드가 있고 여기는 학부모님이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하고만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 정준 어머니 오셨나요? 준이 어머니 오셨나요? 준이가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정말 어떻게 2학년인데 진짜 이렇게 잘하나 몰라. 어저께 또 써서 첨삭을 받았어요. 기재사항을. 그래서 너무 고무적이고 너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정말 제가 입이 침이 마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중2 드림팀의 인원은 27명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활동계획서라는 거는 우리 학교의 수상 실적이라는 거는 연간 계획이라는 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행평가도 당연히 연간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그 수행평가를 제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막 도전적으로 여쭤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다 알고 계시지 않을 거니까. 근데 수행평가가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를 아시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하는 이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결국에는 이 수행평가의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늘 거고요. 저희 학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지필로 중간 대비하고 기말 대비하면서 학원이라는 곳이 명맥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입시 구조가 왔어요. 다들 안 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올 거예요. 조만간. 지금은 내신 때 막 자리가 없고 몇십 명씩 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만간 끝날 거예요. 바로 중2인 이 아이들이 고2을 올라가고 절대평가로 바뀌면은 내신 기간에 학원이 횡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미 정해져 있는 딱 답정너는 뭐냐면은 수행평가의 비중은 완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작성을 어떤 거를 할지 그리고 작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을 작성을 하는 거. 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의 참조 자료, 생활기록부 진단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담임들이 상담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곳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다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에 있고 정준 딱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준이는 진짜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의 내용을 다 썼고요. 질문하는 곳에서도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뭐라고 이렇게 썼어요. 어저께 그 가재울고등학교에 저희 지인 딸인데 걔가 저희 딸하고 같은 중학교 출신이고 친구예요. 아기 때부터 봤던 애인데 그 엄마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죠. 엄마랑 얘기해봤자 엄마가 잘 이해 못하시는데 전달하면 또 이상하게 전달하니까 애한테 얘기를 하는데 질문하는 곳에 꽤나 진지하게 애가 되게 소극적인 애인데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문과, 이과 빨리 가재울은 정리를 해야 돼서 이과를 벌써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과로 가게 되면은 전교에 36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안에서 1등급을 들어간다 그러는 건 굉장히 힘든 거고 이거를 정말 저는 컴공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돼서 엄마하고도 상의를 해봤지만 엄마가 딱히 답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네가 이과를 갔을 때 정말 4% 안에 들을 수 있는 자신 10% 안에만 들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산 점수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랑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했던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이 동아리가 혹은 봉사가 자기의 전공하고 별로 그렇게 관련성이 없어서 자기는 그게 고민이다.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봉사는 그렇게 진로하고 꼭 관련이 없어도 되고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월별로 무조건 주기적으로 해라. 이런 답변. 그리고 동아리는 컴공 동아리 저희가 지금 대성고 학생들 몇 명을 자율 동아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 남편이 또 컴퓨터를 전공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 연루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대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그렇게 하는 1년에 한 3-4번 정도 모이는 그렇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관련 기술의 그 진로 관련성을 얘기해서 저희 학원에 안 다니는 대성고 애들도 한 11명이 와요. 그 미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건데 그 샘플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 너가 거기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같이 얘기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곳을 통해서 그냥 형식이 없어요. 질문하는 곳 디디디딕 치면은 빨간 색깔로 다다다다닥 답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24시간 안에 답이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죠. 필요한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우리 준이가 샘플로 나왔어요. 그래서 생기부 활동 계획서, 세특 이렇게 해서 우리 준이가 여기다 막 기재를 되게 많이 해놨고요. 너무 기특해. 진짜 많이 칭찬해요. 그리고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학생의 샘플 케이스인데 제가 이름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진로 희망 사연은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얘가 활동 계획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쓴 거예요.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활동 계획서를 쓴 거예요. 학기 초에. 그래서 남학생인데도 진로 희망 사연은 뭐 이렇게 썼고 교내 경시 내가 여기 참석하겠다. 우리 학교 교내 경시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월별로 다 이렇게 일정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자율활동이라는 거. 자율활동이 뭔가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자율활동이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나 혹은 우리 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예요. 근데 그 일을 했다, 함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느꼈고 어떤 변화가 왔고 내가 그걸 느낀 부분, 어떤 변화가 온 부분,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부분 혹은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부분들에 대한 기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에서 뭐 청소를 도맡아서 했던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이제 일반 그 원래 상설 동아리가 있고 일반 동아리 말고 자율 동아리가 있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간담회 때마다 얘기를 많이 드려가지고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아는 언니하고 잠깐 저녁 때 맥주 한잔 할까 그랬더니 자율 동아리 미팅이 있어서 못 만난다고. 그래서 대박 잘한다 진짜. 중인데 자율 동아리 미팅이 있다고 해서 엄마들이 저녁 때 자율 동아리 때문에 미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대단하다 언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자 그리고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에 대한 부분 또 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얘가 미리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이거 거의 뭐 이제 회사 분위기예요. 이제 기한서를 쓰듯이 1년의 전체적인 어떤 워크숍을 하듯이 어떤 내용들을 할 거다라고 기재를 하고 이제 정말 했으면 그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이고 교과 세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세특이 이미 종료가 좀 되는 시즌이라 1학기는 지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1학기, 2학기를 합산해서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나는 너무 복잡하니까 1학기 때 따로 하고 2학기 때 따로 할 거야. 뭐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아까 홀딱 깼던 게 뭐냐면 수학이 아무것도 안 써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래?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주시디? 이거 1, 2학기에 어차피 합산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래. 선생님이 그러셨어. 그냥 참고로 보래. 그래서 진짜 순진한 엄마만 그걸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럼 너 수학 선생님이 2학기 때도 가르치셔? 그랬더니 바뀐 것 같아. 그래? 바뀌었어?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으로 바뀌었대요. 그럼 1학기 때 선생님 널 하나도 안 들어와? 수업에? 안 들어온대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럼 1학기 활동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1학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1학기 때 안 써준 이유가 있을 텐데 2학기 선생님 누가 걸릴지도 모르고 물론 얘는 문과지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저도 가고 싶겠어요 거기를. 웬만하면 안 가고 싶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번거롭고 아침 10시에 오래요. 수요일날. 그런데 아 그래 2학기 때 합산해서 써준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안 되면 그때 가지라고 저도 합리화시키고 싶은데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알겠어서 가서 또 얘기해야죠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행평가 내용들 고스란히 다 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읽었고 그 책과 연루되어 있는 그 내용까지 독서활동과 교과세특의 내용을 이제 아이가 쓰면 그 아까 우리 준이도 이제 어저께 쓴 거 보니까 수학 수행평가를 통해서 나의 취약한 부분을 알게 됨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어떤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알게 됐니? 이제 그 질문이 달아 있어요. 두 과목을 그 친구가 그렇게 썼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의 공부를 뭐 예를 들어 미적분이 아직 미적분 안 배우겠지만 미적분을 배웠는데 미적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자기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그런 거를 메커니즘을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가 길게 쓰면 좋은 줄 알고 혹은 뭐 적극적이나 이렇게 우호적 단어가 선택되어지면 마치 잘 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가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은 지금부터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엄마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자,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썼으면 이제 한 번씩 진단을 좀 해야 됩니다. 생기부가 사실 이제 정성적 평가기라지만은 각 대학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화 시켜서 점수로 만듭니다,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정량적 평가는 내신 성적이겠지만 교내 수상 경력도 몇 개냐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점수와 매겨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점수화 매겨질 수 있죠. 그리고 담임 종합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인성 배려 부분이 거기 이제 녹아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 지향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보라색으로 막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어낸 게 아니라 담임 종합 의견에는 저 항목들이 녹아들어 있는 멘트가 쫙 써져 있어야 돼요. 써져 있어야 돼서 어떤 학교의 담임 종합 의견은 괄호 열고 배려 나눔 이렇게 써 있는 학교도 있고요. 안 써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써 있는 학교는 괄호 열고 배려 나눔에 뭐라고 쓰고 갈등 관리 관계 지향 괄호 열고 닫고 거기다 뭐라고 쓰고 이렇게 돼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쓰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만약에 괄호 열고 닫고가 없다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한테 골고루 써주셨는지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죠. 아, 갈등관리 여기 있었다. 배려, 나눔, 협력, 존중 여기 있네. 이걸 보시는 거고 생기부를 누군가 진단을 해서 컨설팅을 한다면 그걸 보는 거죠. 그 사람도. 그냥 뭐 길다, 예쁘게 봐주셨네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숫자와 점수가 또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가상의 어떤 상황이지만 지금 점수 내신을 다 넣고 수상 경력은 기준이 90점 만점에 90이에요. 100은 없죠. 생기부라고 하는 게 100점 만점이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자율활동은 90인데 얘는 거의 100을 달렸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아주 우수하고 진로활동, 봉사활동, 종합의견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생기부를 중학교 때 이미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가서는 더 잘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도 뭐 좋기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방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연한 엄마의 희망으로만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